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구매대행이니 뭐 이런 걸로 해서 중국에서 물품을 구입을 해서 국내 대한민국에 유통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대행을 하는 그 사업을 시작한 젊은이들이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KC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이제 굉장히 많고, 사실 수입 대비해서 그 적발로 인해서 부담해야 되는 그 경제적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공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라든가 표준기술원이라든가 기술표준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공문이 왔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해갖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는 KC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KC 인증을 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많은 제품을 이제 KC 인증을 해드렸습니다. 여름에 쓰는 이 모기 퇴치하는 것을 이제 KC 인증, 그게 의약 외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계 제품인데 그것도 이제 KC 인증으로 받아들여 갖고 굉장히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케이스도 있고, 이제 많은 경우에 KC 인증을 해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신규로 KC 인증을 하겠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보다는 이미 KC 인증을 받은 걸 갖고 양도양수를 하겠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이라든가, 그것도 극소수고 대부분이 다 행정처분을 받고 이제 겁을 먹고 KC 인증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제품안전관리원이나 기술표준원에서 공문이 오는데 행정처분 공문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공문이 발송되는 배경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신문고에 고발이 들어와서 국민신문고, 두 번째는 경쟁사로부터 고발이 들어와서, 세 번째로는 소비자로부터 고발이 들어와서, 네 번째로는 제품안전관리원이나 기술표준원에서 이제 수시로 할 수 있는 랜덤 조사에서 제품을 수거해 갖고 조사가 들어오는 경우, 이제 이럴 경우에 첫 번째 신문고 고발이 됐다든가 경쟁사로부터 고발이 된 거는 리콜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원 제품에 대한 조사 업무 협조 요청이다, 이런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세 번째 소비자 고발이라든가 제품안전관리원,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공문이 이제 랜덤으로 시료를 채취해 갖고 조사한 경우는 바로 리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경쟁사가 고발을 했거나 신문고에서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조사 과정인 거죠. 민원 제품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소명을 해서 구제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제품안전관리원이나 기술표준원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시험을 한 결과 부적합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연락이 왔을 경우 바로 리콜입니다. 리콜될 경우에는 재시험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재시험 시료가 이미 제품안전관리원이나 기술표준원이 수거한 시료 중에서 남아있는 시료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시험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KC 인증을 받지 않아서 행정 공문을 받으신 분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케이스는 신문고 고발된 케이스나 경쟁사 고발로 인해서 민원 제품에 대한 조사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받은 케이스만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발된 케이스는 이제 제품 안전관리원의 담당자가 이제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되고
현장 실사가 나오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경찰로 넘어가고 또 경찰에 넘어가면 검찰로 넘어가는 식으로 이미 한번 적발이 되면 그 컨베어 벨트가 종점까지 갈 때까지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당황스러워 하시긴 하지만 오히려 제품안전관리원보다는 경찰이나 검찰 가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연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소명 자료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도 상담을 해서 의뢰를 하고, 반면에 이제 본인의 회사가 이제 상시적으로 협조를 받고 있는 변호사분에게 여쭤봤나 봐요. 그랬더니 변호사분께서 뭐라고 그러셨더라? 잠깐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바로 시행명령이 나올 겁니다. 시행명령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는데, 이제 사실은 그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민경 행정사와 같이 KC 인증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전문가로서 많은 케이스를 경험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시행명령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찰과 검찰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이제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저도 맨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그 현장 실사 나온 다음에 어떻게 잘 되셨죠? 그랬더니 경찰로 넘긴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넘기지, 시행명령을 한 다음에 시간이 경과된 후에 뭐 그 시행명령 결과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품안전관리원 이제 이렇게 해서 민원 협조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리콜 명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시면 되고, 이제 제가 어제 그 의뢰받은 케이스는 KC 미인증으로 행정 공문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주시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공문에 대해서 억울한 점, 이제 읍소를 해서 봐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품인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큰 기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기 안에, 이제 이게 전기 제품인데, 파워 서플라이라는 핵심, 그거에 대해서는 KC 인증도 받았고, 이 기기가 전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도 인증을 시험 결과에서 적합을 받아서 제출을 했다, 준비를 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한 거는 좀 억울하다. 나는 그 제품 전체에 대해서 K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다. 이유는 이거는 DC 제품이지 EMC 기준에 의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KC 인증이 면제된다고 잘못 이해를 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DC 제품이라는 건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KC 인증이 면제된다고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DC 제품이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EMC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기 제품이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것도 KC 인증을 받아야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완제품에 대해서 내가 완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 그러면 나로서는 완제품을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기 제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부품에 대한 KC 인증도 있어야 되고 완제품에 대한 KC 인증도 있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께서는 유념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오늘 이제 이와 같은 영상을 찍게 된 배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의뢰인과의 대화 가운데 그 의뢰인께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까지에게 불필요한 인식까지 심어주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실사를 나온 사람이 왜 너네 이 기기에 대해서 캐시 인증을 안 받았냐? 그러면 제가요 그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서는 KC 인증을 받았고, 그게 KC 인증을 받았으면은 모든 것이 종료됐다고 오해를 했는데, 기기 전체에 대한 KC 인증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 기기로 인해서, 이 기기보다도 이 기기를 통해서 생산되는 완제품, 그 기기가 이제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 기기에 대해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추가적인 의문과 캐시 인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기기에 대한 것만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 기기가 생산할 수 있는 사후적인 생산품에까지 설명을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원 직원이 왔다가 몰라도 되는 사실까지 알아서 혹을 떼려고 그러다 혹을 붙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의약 외품이라든가 화장품 제조업 인허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의뢰인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장 실사를 나왔을 때, 공무원이 현장 실사 나왔을 때 반드시 질문에 대한 대답만 간단 명료하게 하시지, 그 질문을 한 현장 실사 담당자의 의도를 헤아려서 여러 가지를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결국은 지발등을 찍는 결과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필요한 말만 하고, 거기서 문제 제기하면 수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면 되는데, 설명과 우회적인 변명을 통해서 방문한 현장 실사 담당자에게 불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젊은 층이 해외 구매 대행을 해서 KC 인증을 받아야 될 제품을 한국에 유통을 하면서 정작 KC 인증을 받지 않아서 행정처분으로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와 같은 사례에서 이제 조사 단계다. 그러면 소명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약간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이제 의뢰를 하시면 되고, 구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로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정확히 아셔야 되고, 구제받기 위해서 쓴 소명 자료가 검찰이나 경찰로 갔을 때는 반성문으로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품안전관리원이나 이제 기술표준원에서 현장 실사 나왔을 때는 불필요한 설명과 변명을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KC 인증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